안녕하세요, 버킷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난 리뷰에 이어서 이번에도 프랑스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광과는 또 다른 의미로 낯선 텍스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문학도 비문학도 아닌 어떤 지점에 쓰여졌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낯선 인상, 익숙한 형태의 사건으로서의 사랑이나 일화로서의 사랑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 책을 느끼셨다면 그 자체로도 저자인 바르트의 의도를 체감했다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던 비문학이던 모든 문장이 주는 즐거움에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얻어지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이나 촉발을 유도하는 사유들을 선사한다는 점이 기본적 즐거움으로 있지만 이번 책 사랑의 단상에는 이 외에 또 다른 즐거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텍스트들을 일종의 개념 미술에 대한 이해처럼 구조적으로 이 텍스트들은 어떤 연유로 이런 식의 서술 방법을 택하게 되었으며 이 텍스트들이 이러한 구조로 또 이러한 순서로 조립된 데에는 이러한 연유가 있었다를 이해해보는 데에서 오는 새로운 즐거움이었다는 것인데요. 바르트는 이러한 개념을 책의 머리에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단상이란 텍스트의 개념적 구조적 특징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련의 단락들이 이야기가 아닌 문형으로 쓰여졌고 또 그렇게 읽히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한 사랑을 한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로 일화로 읽히거나 사랑이라는 인간의 행동 양상에 대한 특정한 철학자의 담론으로 읽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사랑에 관한 철학적 담론이나 개인적 수필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트 자신이 보았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편들을 시간 순서와는 관계없이 알파벳 순서로 정렬해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을 끝내는 순간까지를 순차적으로 서술했다면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캐릭터로서 받아들이고 이 책이 바로 그 캐릭터, 그만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혀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롤랑 바르트는 어째서 이 주옥 같은 사랑의 파편들에 앞서서 독자들이 쉽고 간단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흥을 깨버리는 구조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못을 박고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바르트가 진정으로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의 언어에 대한 생각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별이 있습니다. 그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추상적인 별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언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별이라는 글자 역시 하나의 기호이고 표기입니다. 이 별도 모두 별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호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소슈르 기호학에서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기호로서의 언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이라는 글자와 별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상호 지시되는 1차적 의미로 말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에다가 2차적 의미의 작용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1차적 의미를 갖는 기호 자체가 2차적으로는 하나의 또 다른 기표가 되어서 새로운 기의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때 새롭게 의미를 가지게 된 2차적 기의는 명시적이지 않고 함축적입니다. 문화적입니다. 다시 별이란 글자를 보실까요? 이제 이 별은 1차적 의미를 얻은 기호로서 2차적으로는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표에 어떤 함축적 기의가 들어갈지는 명시적 의미를 찾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왜 굳이 이 별 모양은 5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졌을까? 라는 데에서 생각을 착안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점성술사들은 별 모양의 최상단의 꼭지점을 신과의 연결점이라고 여기고 나머지 4개의 점들이 각각 4원소인 공기, 물, 불, 땅과 대응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4원소로 이루어진 인간계와 신계의 연결을 의미한다고 문화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사랑의 단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째서 롤랑 바르트는 그토록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의 텍스트가 시시콜콜한 누군가의 사랑 사건으로 읽히기를 거부했는지를 기호로서의 텍스트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랑에 대한 기표들을 통해 그것들과 파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의들을 단상이라는 문형의 형태로 적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랑의 단상이라는 또 다른 기호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2차적 의미로 다가갑니다. 바르트가 묘사한 특정해놓지 않은 사랑의 파편들은 책을 읽는 각자에게 문화적, 함축적 해석에 무한한 울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험한 독자들의 입에서는 바르트가 책의 15페이지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난 이 언어의 장면을 알아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각자가 모두 나름의 의미로 문형을 해독하면서 말입니다. 바르트는 책의 16페이지에서 이상적인 책이란 하나의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이 단순히 독자에게 일방적인 의미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책과 독자가 협동조합을 이루어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2차적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의미를 넘어 구조를 관찰하는 즐거움도 함께 주는 책,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었습니다.